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렌즈는 바로 이 렌즈입니다. 70mm에서 200mm 구간까지 사용하는 망원 렌즈입니다. G 렌즈인데요. 사실 G 마스터 렌즈 못지않은 화질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 렌즈를 종종 요새 활용하는데요. 네, 근데 또 하나 보이시나요? 요 아래 보면은 1.4배율 망원 컨버터를 달고 있거든요. 요 구성으로 저는 자주 사용합니다. 네, 일단 망원 렌즈이니까 이 앞에 이렇게 코가 좀 나오는데요. 얘는 이 전체적으로 200mm 구간까지 확장되는 걸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코가 나온다는 생각은 잘 안 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전체적인 망원 구간을 생각하면 렌즈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거기다 제가 이 렌즈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매크로 기능 때문입니다. 저는 매크로 사진을 종종 즐겨 찍는데요. 이 매크로 사진을 찍을 때 제가 갖고 있는 90mm 매크로 전용 렌즈에서 찍는 것보다 200mm 구간에서 매크로 사진을 찍을 때 훨씬 더 멋진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심도가 굉장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다음 특히 지금 이 1.4배속 제가 이 망원 컨버터를 보여드렸잖아요. 망원 컨버터를 이용해서 매크로 사진을 찍으면은 정말 대단한 그런 그 매크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얘는 그 망원과 그다음 매크로 목적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로 굉장히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70mm 얘는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뒤로 물러나지 않고도 찍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렌즈입니다. 근데 이 녀석 자체가 초점거리가 굉장히 짧거든요. 매크로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85mm 이상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초점 길이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그냥 그 편하게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거의 다 찍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특히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음식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냥 편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전체를 찍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좀 물러나야 되겠지만 음식의 일부를 클로즈업해서 찍는 데는 이거만한 그런 렌즈가 없습니다. 1.4배율 얘를 떼고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붙여서 좀 더 클로즈업해서 망원의 느낌과 접사의 느낌을 강조해서 사용해도 되고 또는 멀리 있는 피사체를 더욱더 당겨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70, 200mm 구성을 구매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1.4배율 이 렌즈와 망원 텔레컨버터랑 함께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텔레컨버터를 사용하실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얘가 그 기존에 그 렌즈가 갖고 있는 조리개의 밝기를 한 스탑 정도 어둡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녀석이 최대 개방에서 F4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한 스탑 정도 어둡게 만들어주면은 얘가 5.6 정도부터 시작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와 함께 접사 사진을 찍을 때는 조명을 여러분들이 함께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조금 더 조여서 뭐 찍으면 특히 실내에서 찍을 때는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이 어두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기 자연광이 옆에서 들어오고 그럼 그냥 찍어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ISO를 높이지 않고 깨끗한 ISO를 400 정도만 하더라도 얘를 깨끗한 사진을 얻으려고 하면 거의 최대 개방하더라도
어둡게 느껴지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접사를 찍을 때는 얘를 좀 조여서 찍는 편이 좋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렌즈의 사용법 중 망원 쪽보다는 접사 기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사의 하나의 예시는 아마 소니 렌즈를 사용하실 때 상품 사진을 찍으시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가 아니더라도 내가 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블로그에 취미로 내 소소한 어떤 아이템들을 찍어서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접사 사진을 찍을 기회가 아마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어떻게 편하게 찍는지 그런 소개를 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사에 대한 예시는 이 향수병을 깨끗하게 찍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소니 a7C2에다가 1.4배율 그 망원 텔레컨버터와 함께 70, 200mm 이 망원 렌즈를 지금 마운트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찍을 때 여러 가지 뭐 플래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라이카 또는 뭐 하셀블라드 여러 군데에 그냥 수동으로 모두 다 조명을 설정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니콘향 무선 동조기를 마운트를 했고요. 얘가 이제 조명을 그 무선으로 트리거해서 발사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조명은 이렇게 이제 그 프로포토를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프로포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플래시 조명이지만 굉장히 광량이 강력합니다. 더욱더 그 파워가 센 그런 조명도 저는 사용하긴 하지만 웬만한 상황에서는 얘가 그냥 편하게 아래에 뭐 이렇게 삼각대 스탠드에 마운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저는 마운트를 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쌍탈 향수를 찍을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이제 직광으로 해서 광량을 굉장히 낮춰서 찍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무실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데스크 위에서 천정까지의 거리가 층고가 그렇게 높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천정 바운스를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천정으로 바운스를 한 다음에 빛을 고르게 퍼지게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는 편인데 천정의 1차 바운스하고 2차는 요 땅에 데스크에 바운스를 해서 그 빛이 이쪽으로 이제 고르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저는 이제 조명을 세팅을 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광량을 내가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해봐서 약간 화면에 보이는 결과 모습이 실제 모습, 결과물 모습보다 조금은 어둡게 광량을 세팅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또 디지털 카메라의 노출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빛이 있는 상황이라 이게 자연광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얘를 이제 최대 파워 9.0으로 세팅을 해서 지금 설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어두운 실내거나 자연광이 이제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 조명 파워를 좀 많이 낮추더라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볼까요? 자, 한 손으로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그냥 한 손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파워를 맞춰서 파워를 상당히 줄여서 직광을 쏠 거니까 찍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나요? 이게 뒤에 그림자도 살짝 지고 상당히 좀 번들거리거든요. 이 직광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지금도 완전히 직광은 아닙니다. 이 안에 보면은
요 녀석, 요 디퓨저 역할을 하고 있는 요걸 이제 소프트박스 뭐 디퓨저 이렇게 해서 빛을 좀 부드럽게 한번 쏴주는 그런 필터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요. 얘를 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 직광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 아마추어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를 갖다 바운스하면 결과가 이제 확 달라집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부터 천정까지의 높이를 개선해서 또 자연광이 들어오는 상태를 좀 개선해서 빛이 어느 정도 파워가 돼야지 얘가 적당히 여기에 바운스 돼서 고르게 들어가는지를 좀 시행착오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얘를 거의 그 맥스로 9.0 이제 맥스가 얘가 10인데 9.0 정도로 해놓고 이 상태에서 너무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빛을 한번 바운스 하도록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보면은 지금도 생각보다 조금 더 밝게 들어갔는데요. 아까처럼 막 번들거리는 그런 상황은 좀 피했죠. 빛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유리병의 위는 조금 빛이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고르게 되게 깔끔한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그 매뉴얼 모드를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ISO를 보통 400 정도로 놓고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 뭐 더 떨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이 세팅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 값은 지금 7.1을 했는데 7.1을 하더라도 지금 얘가 워낙 망원 컨버터까지 씌워서 심도가 깊기 때문에 뒤에 배경 풍차가 있는 그런 배경들은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뒤에 이제 풍차가 보이죠? 뒤에 풍차가 살짝 보이긴 해도 막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약간의 그 소품 사진을 찍을 때는 얘를 이제 얘만 놓고 깨끗하게 찍는 거는 뭐 스토어나 이런데 올리는 사진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런 저는 오브제를 배경에다가 좀 이렇게 위치해 가지고 이 녀석을 이제 살짝 오브제에서 거리를 띄워놓고 사진을 찍으면은 이 녀석과 이제 뒤에 오브제 사이에 거리가 있고 제가 근접해서 사진을 찍으면은 한번 찍어볼까요? 이제 심도에 따라서 배경은 확 흐려지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향수병은 네,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향수병은 깨끗하게 나오고, 배경에 오브제들은 흐려서 나와서 오브제의 형태가 대략이라도 알아볼 수 있게 나온다고 하면 차라리 이제 메인 오브제만 찍는 것보다 배경의 오브제까지 약간 흐릿하게 보여서 뭔가 좀 감성적인 세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냥 이거 단독으로 찍는 것보다는 멋진 사진이 나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뉴얼 포커스에 대해서 너무 약간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명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매뉴얼 포커스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한 번만 매뉴얼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 놓는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막 찍으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찍어도 이제는 제가 세팅한 조명대로 그냥 화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제가 지금 막샷을 날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제가 원하는 조명 세팅이 이미 되어 있으면 그냥 조건들 다 바꾸지 않고 초점만 맞춰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찍으시면 원하는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마이크를 들고 한 손으로는 진짜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 들면 좀 무겁거든요. 얘가 A7C2에 마운트하면 그립감이 좀 떨어져서 보통 제가 A7M4에 마운트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얘가 지금 손떨림 방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으로 막 찍어도 되긴 하는데 좀 더 정교하게 찍으시려면 사실은 두 손으로 짚고
있고 숨을 참고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그 제품 사진을 좀 깨끗하게 찍는, 소품 사진을 깨끗하게 찍는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손으로 쥐고 찍었는데, 아마 대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런 컨셉에 대해서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 70, 200mm 이 녀석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망원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피사체에 대해서, 또 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렌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